인천공항은 사람이 많다. 은지는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분주한 군중 속을 조심조심 걸어갔다. 그녀의 오빠가 몇 달간 떠나 있던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흥분해서 빨리 뛰었습니다. 그녀는 재회할 순간을 기대했다. 그때 그녀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친숙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지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군중 속으로 달려들었고 사람들의 바다를 헤치며 나아갔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례하게 여길지 몰라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달려가 자신의 감정을 꽉 껴안고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느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은지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오빠의 가슴은 이렇게 강할 리가 없었고 그 향기는 사치스럽고 강한 향수 냄새는 그녀가 그리워하는 오빠에게는 너무나 낯설었다. 그의 마음에는 공황 상태가 휩쓸렸다. 따뜻하고 기대에 찬 포옹이 갑자기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방금 껴안은 남자는 그녀의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저 낯선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너무나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정장은 절묘하게 맞춤 제작되었으며 그의 매끈한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빗겨져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얼굴 생김새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은 그의 눈이었다. 폭풍우 치는 하늘과 같은 회색 눈은 차갑지만 약간의 흥미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눈은 놀라움과 흥미가 함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을 듯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그러자 은지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아, 신이시여. 저는 잘못된 사람을 껴안았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얼굴은 빨갛고 손은 격렬하게 흔들면서 설명하려고 했었다. 나는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신만큼 키가 크고 머리카락도 검은색이에요. 하지만 그 남자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마치 이 상황에 매우 관심이 있는 듯이 입술꼬리를 살짝 치켜 올렸다. 흥미롭네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놀림조였다. 저는 미안해요. 은지는 침을 힘겹게 삼켰다. 나는 감정적 근시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이 너무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닥쳐, 은지. 하지만 그녀가 다른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그녀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빈 사장님, 괜찮아요. 빈, 이 이름은 은지의 머릿속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준서라는 이름은 전혀 낯설지 않다. 그는 강력한 억만장자이자 재정 거물이지만 항상 미디어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의 품에 몸을 던졌습니다. 신이시여,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준서는 그녀의 당황함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걱정스러운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놀리고 있었다. 아니요. 억만장자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공항 카메라에 찍히고 온라인에 게시되는 게 두려울 뿐이에요.
준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합리적인 은지는 눈을 굴리고 재빨리 고개를 숙인 뒤 군중 사이로 끼어들어 가능한 한 빨리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녀는 여전히 준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그녀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했다. 그리고 사실 그는 그녀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의 당혹스러운 만남 이후 은지는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에게 그런 특권을 주지 않았다. 바로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어려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공항 카페의 바리스타. 그 일은 그녀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남동생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는데 이거 설탕 들어있어. 심술궂은 손님이 은지 앞에서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는 전문가답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다시 가져와 손님을 위해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었다. 공항 카페에서 일한다는 것은 바쁘고 서두르고 심지어 짜증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지, 주인 태경 삼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0번 주문하신 스페셜 메뉴 꺼내주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커피 쟁반을 8번 테이블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자마자 그녀의 손은 멈췄다. 그 사람이에요. 준서는 마치 이곳이 늘 있던 자리인 것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한 팔을 의자 뒤에 얹고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그의 회색 눈은 즐거움으로 빛났다.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은지는 곧바로 돌아서서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는 없어. 그녀가 쉬쉬거렸다. 준서는 웃었다. 그렇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뺨이 달아오르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가 권력을 잡는 걸 허락할 수 없어. 다른 걸 원하시나요?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아니요. 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은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이 물어요. 준서는 고개를 기울이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그날, 당신은 정말로 나를 당신의 동생으로 착각했습니까? 아니면 공항에서 낯선 사람을 꼭 껴안고 싶었습니까? 그녀는 깜짝 놀랐다. 뭐? 너무 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은지의 얼굴은 뜨거워졌다. 물론 내가 틀렸어. 난 내가 누군지도 몰라. 준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재밌는 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오직 내 돈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은지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왜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재빨리 상기시켰다. 이 사람은 단지 손님일 뿐이에요. 우연히 만난 억만장자죠. 그녀는 그를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녀는 재빨리 말하며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준서의 목소리가 그녀를 막았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고 그는 말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걸으며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을 떨쳐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그를 본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다음 날도 평소처럼 지나갔지만
은지는 깊은 곳에서 여전히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운명은 그녀에게 잊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직원들도 모여서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동료인 혜미에게 물었다. 혜미는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바이피가 돌아왔다. 어떤 바이피요? 은지가 다시 물었다. 혜미는 눈을 깜빡였다. 그 사람이에요. 저번에 만난 억만장자예요. 은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돌아섰고 예상대로 준서가 익숙한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맙소사, 저 사람이 왜 계속 이 커피숍에 나타나죠? 하지만 그녀는 서비스 데스크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서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다시 만났네. 다른 카페도 많이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지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곳의 커피를 더 좋아해요.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당신을 위한 이번에는 은지의 뺨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혼란스러운 채로 떠났지만 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은지, 그녀는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저녁 같이 먹으러 와요. 준서는 마치 아주 평범한 질문을 한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은지의 눈이 커졌다. 뭐? 들었어.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쳐다보았지만 준서의 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했다. 저는 당신과 저녁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하며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주소를 휘갈겨 적었다. 8시 오늘 밤 당신을 기다릴게요.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은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나에게 도전하는 거야. 준서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녀는 종이를 받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고 은지는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나서면서 종이에 적힌 주소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일부는 그것을 구겨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완고하고 호기심이 많은 다른 부분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하기도 전에 은지는 답을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올 것이다. 은지는 준서가 메모에 적은 식당 앞에 서서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녀는 그 터무니없는 제안을 무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결국 준서의 눈에 비친 도전이 그녀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그 레스토랑은 너무 호사스러워서 그녀는 어색함을 느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벨벳 의자와 테이블, 우아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은 모두 그녀의 세계에서는 낯선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준서는 창문 근처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의 입술에는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다.
당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준서가 말했다. 은지는 팔짱을 끼고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에게 도전했고, 도전을 결코 거절하지 않았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옳다. 그녀는 앉아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물었다. 준서는 그녀 앞에 메뉴를 놓았다. 저희는 저녁을 먹었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은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너는 독립적이고 완고하고 가족을 둔 책임감 있는 소녀라는 걸 알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꿈이 뭔지 알고 싶어. 그 질문에 은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을 돌보는 일만 할 줄 알았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꿈은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생각할 시간은 없어. 준서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하더니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왜 이 질문이 그녀를 떨게 했을까? 시간과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부모님의 식당을 다시 열 것입니다. 준서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식당.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부모님은 크지는 않지만 아늑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사람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 그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꺼내고 싶지 않아 침묵했지만 준서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듯이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추구할 만한 꿈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은지는 웃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걸 실현할 만큼 돈이 없어요. 준서는 눈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가치 있는 꿈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왠지 그의 목소리에 묻어난 진지함이 그녀에게 다른 감정을 느끼게 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녁 식사는 더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준서는 이전처럼 그녀를 놀리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그녀의 말을 더 많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외모 뒤에 이상한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을 나서자 준서는 갑자기 재킷을 벗어 은지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놀랐다. 나는 추워지지 않아요. 알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은지는 셔츠를 어깨에 두르며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뒤 은지는 준서와의 이상한 만남을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불행히도 준서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는 매일 커피숍에 나타나서 늘 그녀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늘 대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그의 책상에 커피를 가져오면서 물었다. 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신뢰. 왜 그런 사람이 당신이 그를 믿어야 합니까? 하지만 그녀가 답을 찾기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은지야, 내 오빠 건강이 위태로워.
생각 없이 바로 병원에 가야 해. 은지는 신랑의 가방을 카운터에 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누군가 그녀를 막았다. 내가 데려다 줄게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논쟁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차에 뛰어 올라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은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슴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차가 길을 따라 달려갔다. 은지는 두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타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다. 오빠는 괜찮을까?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은지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설렘을 느꼈다. 15분도 채 안 되어 그들은 병원 문에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간호사와 부딪힐 뻔하면서 안으로 달려들었다. 내 동생은 어디에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그녀의 동생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가 그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하세요. 침착한. 그녀의 오빠가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눈이 빨개진 채 준서를 돌아봤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당신의 동생이 괜찮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의 말은 약속이 아니었고 공허한 안심시키는 말도 아니었지만 그저 신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에게 조금 더 희망을 준 것은 그의 차분함이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괜찮으세요? 선생님, 은지는 한숨을 쉬며 의사에게 달려갔다. 그는 신장 문제가 있어요. 그의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곧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은지의 온몸이 굳어졌다. 수술. 하지만 그녀는 질식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을요. 의사는 그녀를 동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동생을 구하고 싶다면 많은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지는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녀가 낮과 밤을 일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옆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할게요. 은지가 돌아섰다. 무엇? 준서는 거기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단호했다. 저는 모든 병원비를 지불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귀에서 울리는 소리를 느꼈다. 아니요. 당신의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동생의 삶에 관한 거야. 은지는 침을 힘겹게 삼켰고 손이 떨렸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좋은 거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떤 거래요? 준서는 마치 자신이 하려는 말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 내 전속 요리사가 될 거야. 하루 3끼를 먹을 거야. 당신은 나를 위해 요리하고 그 대가로 나는 당신 동생의 수술 비용을 전부 지불할 거야. 은지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요리를 하시나요? 다른 조건은 있나요? 그녀는 아직도 의심을 품고 있다. 나한테 뭘 원하니?
준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당신이 요리하는 방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함을 유지했다. 마침내 은지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동의해요. 이틀 후, 은지는 도심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 섰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녀가 일단 동의하고 나니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그녀 앞에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옷을 입은 준서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흰색 셔츠와 바지,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남자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군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들어오세요. 은지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바닥부터 천장까지 창문이 있는 넓은 실내에 곧바로 압도당했다. 여기에서는 눈부신 조명이 비치는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호사스러울 정도로 미니멀하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주방은 저쪽에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말을 잃었다. 여기는 주방이 아니라 전문 주방이에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스스로 요리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주방을 몇 번 지나갔었어요. 준서가 대답했다. 은지는 웃었다. 당신은 요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그것을 즐기는데 더 능숙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 그냥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저녁을 요리할게요. 준서는 그녀의 말대로 하며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요리를 하는데 재료를 재빨리 준비하고 눈은 집중하고 움직임은 능숙합니다. 요리 좋아하시나요? 그는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은 항상 함께 요리하셨고 그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준서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러면 계속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놀림이 없었고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돌아서서 엇갈린 감정을 숨기기 위해 계속 요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준서의 아파트에서 첫 번째 저녁 식사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은지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녀는 음식 접시를 그의 앞에 놓으며 그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준서는 젓가락을 집어 한 조각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는 천천히 씹었고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은지는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 취향이 아니군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실, 생각보다 나아요.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다시 화가 났다. 왜 나는 당신의 의견에 이렇게 관심이 있나요? 좋아요. 내일도 계속 요리할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기대돼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마치 그녀가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듯 반짝임이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후 은지가 청소를 하고 준서는 소파에 앉아 은지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그를 쳐다봤다. 방금 요리하신 맛있는 저녁을 그릇을 잘못 씻어서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웃었다. 너 정말 피하는 법을 잘 알잖아. 오히려 나는 즐기는 법을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편안해졌다. 어쨌든 준서와 함께 있는 건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불편하지 않았다. 그 후 며칠이 지나면서 은지는 새로운 일정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커피숍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준선의 아파트로 가서 요리를 합니다. 그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기분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준선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려운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복잡한 요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낙담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녀가 진심으로 요리한 모든 음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었고 그녀는 주방에 자유롭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는 더 자주 나타나 주방 카운터에 서서 그녀가 요리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가끔씩 유머러스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요리하는 것을 보는 게 주주 회의에 가는 것보다 더 재밌잖아요. 은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게 제 작업에 대한 칭찬인지 모욕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칭찬일 뿐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야채를 자르고 있을 때 준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다시 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고 그녀의 손에 쥔 칼은 도중에 멈췄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오라고 그는 말했다. 은지는 칼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신경 쓰세요? 준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좋거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물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와서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으로 요리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장소로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번쩍였다. 좋은 것 같아요. 은지는 웃었다. 내 레스토랑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는 턱을 손에 얹고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세련되고 너무 화려하지도 과하지도 않으면서 그녀가 자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갈까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냥 파티일 뿐이고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문 밖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내리자 차 문이 열리고 준서가 내렸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본 것은 그의 완벽한 검은색 정장, 깔끔하게 빗어진 머리, 차분한 태도였지만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넘쳐나는 모습이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의 얼굴에는 충격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당혹감을 숨기려고 했었다. 넌 사귀었던 모든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니? 준서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살짝 몸을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은지의 가슴이 설레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돌아섰다. 갑시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파티는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서자마자 수십 명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여성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남성들은 비싼 정장을 입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어느 정도는 비판적인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저는 정말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녀는 주먹을 살짝 꽉 쥐었지만 그 순간 따뜻한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등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울렸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준서는 주위의 시선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듯했다. 그는 차분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나요? 은지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더니 자신의 손을 그 안에 넣었다. 한 번만 나를 믿어주세요. 준서는 그녀의 손을 꽉 쥐어 확인했다. 그 파티는 상류 계층 간의 대화로 가득 찼다. 은지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준서가 곁에 있어주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그때 그들 뒤에서 비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야, 이렇게 흥미로운 여자를 데려올 줄은 몰랐어. 은지는 돌아섰다. 그녀 앞에는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과 계산적인 눈을 가진 키 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며 입술꼬리를 올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입니다. 준서의 오랜 친구입니다. 은지에게는 누구의 말도 필요 없었다. 이 사람은 그의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이었으니까. 세영은 준서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의미가 가득했다. 너는 수준이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 은지는 준서의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세영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를 무시하지 마세요. 세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의 취향이 그렇게 빨리 바뀔 줄은 몰랐어요. 은지는 이것이 도발이라는 것을 알았다. 준서는 그것을 놓아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세영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세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야? 은지는 준서를 돌아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존중하는 거고, 누구에게도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 세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돌아서서 준서의 손을 군중에게서 떼어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갔을 때에야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는지 깨달았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흥미로 빛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은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마치 자신이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준서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녀는 침을 삼키고 다시 걸어갔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거든요. 준서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감히 대답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티는 끝났지만 은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열었고 준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밤 나랑 같이 와줘서 고마워. 잘 자. 은지. 그녀는 설렘을 안고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를 변화시킨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러 가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준서의 말, 그의 눈빛,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했다. 은지 언니, 은지의 직장 동료 혜미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은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무슨 일이야? 혜미는 눈을 반짝이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너랑 그 억만장자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은지는 거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무엇? 혜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부하지 마. 소셜 네트워크 전체가 저 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은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보통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뉴스를 확인하라고 재촉했고 혜미가 말한 대로 그녀의 이름이 인터넷에 다 올라갔습니다. 어젯밤 파티에서 준서와 함께 찍은 사진과 유명 억만장자 준서, 이상한 여자와 처음 등장, 신비한 여자가 준서를 바꾸었다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적힌 기사들. 은지가 누구야? 웨이트리스에서 유력한 사업가의 여자친구로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가슴에 질식감이 치솟았다. 그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수백 명의 눈에 띄지 않고 조사를 받지 않고 험담을 듣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댓글에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돈만 노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 부자 남자를 만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여자일 뿐이야. 은지는 날카로운 가슴의 통증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막 퇴근했을 때 검은색 차 한 대가 카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의 창문이 내려갔고 그녀는 준서의 익숙한 눈을 보았다. 차에 타세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주저하며 서 있었다. 은지는 지금은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준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난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 눈에 띄고 싶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안에서 차 문을 열었다. 우리 얘기해야 해요. 은지는 한숨을 쉬더니 차에 올라타 도심을 벗어났다. 실내는 조용합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가로등뿐이었다. 먼저 침묵을 깼던 사람은 준서였다. 나를 떠나고 싶니? 은지는 두 손을 모았다. 모르겠지만 저는 소문이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앞을 바라보았다. 원하신다면 저는 그 소식을 억누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니까요. 은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런 준서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오만하지도 않고 농담도 아니지만
그녀를 혼란스럽게 할 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소문과 모든 관심을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은지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구석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고 어떤 남자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다음 날, 은지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피숍 주인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은지야, 말할 게 있어.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고 중년 남자는 한숨을 쉬었는데 그의 표정은 약간 걱정스러워 보였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건 알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은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당신에 대한 소식에 고객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 여기 오기도 했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식당 측에서는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요. 은지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직업은 그녀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남동생을 부양하는 데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약간의 보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다. 당신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가방을 손에 들고 카페를 나서자 길가에 익숙한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지금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빨리 걸었지만 다음 길로 돌기 전에 그녀 뒤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 그녀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가벼운 발소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를 피하려는 거야. 은지는 심호흡을 한 뒤 돌아섰다. 저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준서는 잠시 멈췄다. 무슨 일이에요? 너와 내가 우연히 만났고 모든 게 무너졌어.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닙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나에게는 빚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모든 일을 혼자서 헤쳐나가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돕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드릴게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부모님의 식당을 다시 열어. 내가 투자할 테지만 운영은 내가 해. 은지는 깜짝 놀랐다. 진심이에요. 매우 심각해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이 기회를 여러 번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은지는 준서의 눈을 들여다보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가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은지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준서의 제안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부모님의 식당을 다시 열어.
내가 투자할 테지만 운영은 내가 해. 그녀는 이 날을 꿈꿨고 부모님의 레스토랑을 되살리고 그들이 열심히 만들어낸 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그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련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손바닥에 눌러 감정의 혼란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 내가 수락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하면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를 잃는 것인가요? 그날 밤, 은지는 준서의 아파트 앞에 섰고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문이 열리고 그는 나타났다.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태도였지만 그녀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희망의 눈이 밝아졌다. 들어오세요. 은지가 들어오자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준서는 마치 확인하듯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정말이에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저는 이것을 선물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년 안에 전부 갚을 것입니다. 준서는 웃었다. 너 정말 고집이 세구나. 그렇죠.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의 상사가 되고 싶어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거래하겠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은지, 그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갑자기 이상하게 가까워졌다. 내가 왜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거든요. 당신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멈춘 것을 느꼈다. 준서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뺨을 살짝 만졌다. 지금은 믿지 못하실지 몰라도 내가 결코 진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부드러운 것처럼 은지는 자신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마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후 며칠 동안 은지는 전례 없는 기계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부모님의 식당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건물은 낡았기 때문에 그녀는 수리공을 고용하고 원자재 공급업체를 물색하고 새로운 직원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준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지만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할 때마다 항상 적절한 시간에 나타난다.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나요? 어느 날 그들이 메뉴를 검토하던 중 그녀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깊이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내가 항상 여기 있을 거라는 걸 당신이 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예전에는 자신의 곁에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누군가 곁에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은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레스토랑 오픈 날이 빨리 왔다. 그날 그녀는 레스토랑 문 앞에 서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했어요. 은진의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간판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을 상징하여 밤에 불이 들어온다. 그녀의 부모님의 오랜 지인을 포함하여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곳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군중 속에서 준서가 서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감사합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단지 투자할 뿐입니다.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당신을 믿어줘서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은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지의 레스토랑은 금세 아늑한 명소가 되었고 단순함과 전통적인 맛을 좋아하는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모든 요리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 고객들은 모든 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실제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식당이 문을 닫은 후 은지가 책을 확인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녀는 약간 주저했지만 어쨌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고도 의미심장하게 울려 퍼졌다. 은지 씨 맞죠? 네. 저예요. 누가 전화하셨어요? 한 가지만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준서 같은 사람에게 매달려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지는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준서 같은 사람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런 남자는 한 여자만 가지고는 절대 안 끝나요? 은지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당신은 나와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죠. 정말 상대방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기다려봐. 한 가지 상기시켜 줄게. 준서의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 삼켜질 거야. 통화가 끝나고 은지의 가슴에는 차가운 느낌이 남았다. 그녀는 불안감을 느끼며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날, 준서가 식당에 갔을 때 은지는 그 여자가 한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혹시 그에 대해 그녀가 모르는 게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항상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항상 그녀를 보호하고 항상 그녀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왜 그녀를 그렇게까지 신경 쓸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그 생각은 강박관념처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고. 그날 저녁, 준서가 저녁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자 은지는 몰래 그를 따라갔다. 그의 차는 고급 호텔 앞에 멈췄다. 그녀는 강하게 때렸다. 그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리셉션에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준서 씨의 방을 알려주시겠어요? 접수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고객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선 파티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세영이라는 여자를 보았다.
세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은지가 그녀를 막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세영은 비웃었다. 내가 그걸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준서를 만났어. 그러며 세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지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사람이 너랑 데이트한다고. 세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직접 그에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준서 같은 남자들은 평생에 한 명의 여자만 있는 법이 없어요. 은지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다. 그녀는 준서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준서가 식당에 나타나자 은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우리 얘기해야 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좋아요. 그들은 그녀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를 마주보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어? 준서는 약간 당황했다. 왜 물으세요? 너가 간 호텔에서 세영이가 나오는 걸 봤거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침묵이었다. 그럼 그녀가 옳았나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니, 내가 멍청해서 당신을 믿었어요. 준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오해하고 계시네요. 그럼 올바르게 말해보세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 외국 파트너들과 비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호텔에 갔어요. 그녀는 우연히 그곳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은지는 그를 응시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하는 일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쉽게 의심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었다. 준서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정말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은지는 입을 열었지만 바로 대답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는 너무나 많이 상처받았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준서가 그녀에게 자신을 믿지 못할 이유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들어 그의 깊은 회색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고, 어쩌면 이번에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대화가 있은 후 며칠이 지나서 은지는 더 이상 의심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믿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가 주저할 때마다 그의 단호한 시선이 언제나 그녀를 뒤로 잡아당겼다. 그는 말이 많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어느 날, 은지가 식당 일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준서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준비해. 7시에 데리러 갈게.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그런데 시계가 정확히 7시를 치자 친숙한 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은지는 차 문을 열고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준서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나랑 같이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차는 언덕 위에 오래된 빌라 앞에 멈췄다.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가 어디야? 준서는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고,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그곳이 레스토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식당은 아니죠. 그 식당은 그녀가 부모님의 식당으로 상상했던 것과 똑같은 아늑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따뜻한 노란색 빛은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이걸 보고 싶어. 집이 될 수 있는 장소.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과 의미로 가득 찬 장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그녀는 물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미소 속에 깊은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켜 드리고 싶고, 내가 당신을 진지하다고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토록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한 적은 없었다. 준서는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은지야,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채 무슨 소리야? 라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없이는 내 인생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은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언젠가 준서와 같은 사람이, 한때는 멀고 신비로웠던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하듯 준서는 다정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항상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도. 은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레스토랑의 따뜻한 빛이 반사되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은지는 자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레스토랑은 점점 더 많은 손님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바쁜 일로 바빴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것은 모두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장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자 그녀 앞에 준서가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서류도 없고 손에 휴대전화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숨을 참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았다. 당신은 한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고 당신은 그걸 이루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마치 모든 말이 중요하다는 듯이 천천히 말했다. 나는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길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준서는 작은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단순하면서도 섬세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내 아내가 되고 싶어. 그녀는 깜짝 놀랐고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단지 답변을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지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확신에 차 빛냈다. 동의합니다. 준서의 미소가 밝아졌고, 그녀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사랑, 평생의 약속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은지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지은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통로를 걸어가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준서가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후회하시나요? 그녀가 그의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은지는 행복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저는 제가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는 미소 지었고 그 신성한 순간에 그들은 평생의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은지는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 남자와 평생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준서는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고 이는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념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장을, 영원히 행복한 장을 열었습니다. 은지와 준서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삶과 인내, 신앙의 가치에 대한 많은 의미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은지는 강인함과 독립성의 롤모델이에요. 그녀는 결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항상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 인생은 완벽한 독립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신뢰하는 법과 진심 어린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서는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인 것, 지위가 아닌 진심과 인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인물입니다. 은지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묵묵히 지지하며 강요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그녀가 꿈을 좇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매일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사랑, 그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